안녕하세요. 덕원TV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시리즈 중에서 초간단 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다이어트 법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저탄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다이어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선 나의 위치를 알고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우선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 BMI라는 게 있습니다. BMI라는 거는 조금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전체 체중 중 어디에 속하나 알 수 있는 지표로 계산 방법은 약간 복잡해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직접 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BMI라고 치면 친절하게 계산기를 제공해요. 거기서 나의 몸무게랑 키만 넣으면 BMI 수치가 나옵니다. 이 BMI 수치에서는 정상, 과체중, 비만 이런 식으로 나를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BMI 수치로 나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그 각 몸무게마다 다이어트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BMI 수치를 해서 18.5 이하는 저체중으로 보고 18.6에서 23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 23이라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우리가 마른 몸매일 수도 있어요. 남자 기준으로는 마른 몸매라고 생각하고 여자 기준으로는 이거보단 조금 더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체중은 23에서 25, 비만은 25에서 30, 고도 비만은 30.1 이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요 비만인에 속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긴 한데 비만인과 과체중이 아무래도 다이어트 시장에 가장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비만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비만인의 다이어트. 일단 다이어트 하면 뭐가 있겠죠? 운동이랑 식이 조절이 있겠죠? 그 다이어트는 전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이 간단하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거를 줄이고 나가는 걸 많이 시키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겠죠. 들어오는 걸 줄이는 거는 음식 조절이고요. 간단하게는 덜 먹는다는 얘기고 나가는 걸 많이 시킨다는 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둘 다 병행할 수 있을까? 물론 이상적인 거는 운동이랑 음식 조절을 둘 다 병행하는 게 최고겠지만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운동을 하면 배가 고프죠? 제가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하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집에 가면 왕창 먹죠. 왕창 먹으니까 운동한 게 헛수고가 되죠.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음식 조절을 먼저 해서 쫄쫄 굶었어요. 그럼 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운동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병행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비만인이 아니실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저희같이 직장 생활하고 짬짬이 내서 운동하시는 분 이게 힘들고요.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냥 이게 생계다. 운동이나 음식 조절이 생계로 이어지는 연예인 이런 분들은 가능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비만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조절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음식 조절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거의 한 20대 80 정도의 가치로 중요하고, 요거는 비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 조절이 훨씬 중요하다는 기준이에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나중에 정상 체중이나 이럴 때는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비만인에서는 음식 조절만으로 충분합니다. 음식 조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비만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육량과 체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만인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무거운 몸을 지니고 다녀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무거운 몸을 들고 다니면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발이나 이런 걸 해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근육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돼지 이건 조금 많이 안 되고 비만인 중에서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해서 그렇고요. 비만인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위의 크기가 평균보다 아주 커요. 그래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많이 먹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위 사이즈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음식 조절이 훨씬 중요하고요. 식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뺀다고 해도 요요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는 거는 그대로 먹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뭐 하루에 2~3시간씩 했어요. 물론 그러면 살이 빠질 수 있겠죠. 한 3달에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음식 조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생활하면 먹는 음식 때문에 다시 비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만인들은 음식 조절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관절 같은 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 조절을 할까? 이게 되게 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이나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보면 다이어트 식단이 되게 핫 키워드거든요. 뭐 어떤 걸 먹어라, 어떤 걸 먹어라, 어떤 걸 먹지 말라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침엔 뭘 먹고 점심엔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이렇게 식단을 아예 짜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혼자 먹는 음식인데, 음식을 뭐 야채도 조금밖에 사고 뭐 1인분씩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만 알면 돼요. 그래서 비만인들은 음식 조절은 기억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밀가루를 먹지 않기. 최소 다이어트 시작 한 달. 한 달이라고 딱 기간을 둔 이유는, 이게 평생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밀가루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던가, 오늘 저녁도 라면 먹었는데, 빵이라던가 샌드위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평생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이어트 시작 한 달만 딱 굶게 되면 이게 몸에 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밀가루를 많이 찾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건 괜찮으니까 일단 우선 시작할 때 한 달 정도는 밀가루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탕을 먹지 않는다. 요거는 계속 꾸준히 가능하면 계속 하는 게 좋은데, 설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사탕 이런 거 당연히 살이 찌겠죠. 칼로리가 많고. 전 영상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도 금단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이 자체가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설탕을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밀가루를 먹지 않기. 라면, 빵, 피자, 우동, 햄버거, 과자. 뭐가 되게 많아요. 자세히 보면 밀가루가 들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튀김도 밀가루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설탕을 먹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탕이나 초콜릿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설탕을 먹을 수 있어요. 간과하기 쉬운 음식들은 이제 소스류, 예를 들어서 케찹, 마요네즈, 머스타드 이런 것도 설탕 함량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여름에 과일은 과당이라고 그래서 과일 먹어도 살이 많이 쪄요. 어떤 분들은 과일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 할 때 사과를 먹여 3~4개씩 먹는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살이 찝니다.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는 과일 비슷한 채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토마토가 있고 아보카도가 있겠죠.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용량을 하시고 과일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뭘 먹어도 되나?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이게 탄수화물이 섭취가 어느 정도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몸에서 케토시스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몸이 산성화가 돼요. 그럼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섭취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쌀밥으로 섭취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쌀밥 같은 경우에는 하루 햇반 기준으로 한 공기 반 정도, 탄수화물로 치면 한 100g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비만인 기준입니다. 나중에 과체중이나 정상 체중에서는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되는데, 비만인은 한 요 정도는 먹어야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거 쌀밥을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무리하면 조금 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신경 쓰시면 한 공기 반 정도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다면 지방이 들어간 건 어떨까요? 지방은 먹어도 됩니다. 고기도 먹어도 돼요. 채소도 먹어도 되고, 그래서 굶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배고플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셋 다 드시는 분 많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먹는다는 가정하에 점심을 쌀밥 반 공기랑 여기 보니까
생선 먹어도 되겠죠? 생선, 고등어 한 조림, 그리고 야채 샐러드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저녁에도 뭐 밥 반 공기랑 뭐 스테이크 그리고 채소 이런 거 뭐 구워 먹으면 뭐 배고프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먹나 이런 것만 조정하셔도 비만인에선 살이 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감량 목표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여러 가지 논문에서 얘기들이 많은데 매달 꾸준히 한 3, 4kg 정도 빠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고요. 물론 초반에는 더 많이 빠지긴 해요. 이게 거의 퍼센테이지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kg 인분이 10% 빠지면 8kg 빠지지만 50kg 인분이 10kg 빠지면 5kg 빠지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한 하루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매달 한 3, 4kg 정도 빠지는 게 요요 없이 지방만 태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너무 빠르게 빼려고 하면 무리한 다이어트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서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매달 한 3, 4kg 정도만 빠지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3, 4kg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닌 게 한 10달 정도 지나면 30kg 정도 감량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인 분들도 아까 착한 얘기 했는데 한 요 정도의 식사 조절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런 분들은 시술도 받으면 좋겠지만 시술보다는 그래도 음식 조절을 하면서 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칼로리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은 옛날 다이어트법,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법이고, 뭐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모두 쓴다.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영양성분을 먹는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서 저탄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지, 지방이랑 고기로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는다. 그러니까 배부르게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영양소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살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골라 먹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과체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